의외로 부정맥이나 협심증, 판막질환 같은 심장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병원에는 시술과 수술 모두 병행하는 병원인 게 특징인데요. 수술하는 환자 모두 공통적으로 혈액 검사와 심전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하는 환자분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장 초음파, 그리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복부 초음파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검사들은 수술 전에 환자분이 건강한 상태인지,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이렇게 체크하기 위한 건데, 결과에 따라서 수술 전후로 들어가는 수액이나 항생제, 진통제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마취할 때 수술 전 검사를 참고해서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당뇨약의 경우에는 시술 전에는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 상태에서 저혈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당일에는 당뇨약을 끊는 것이 원칙이고요. 혈압약, 갑상선약의 경우에는 수술 전후로 혈압과 호르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의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분비하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요. 수술 자체가 우리 인체에는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분비해줘야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게 되는 분들은 그 반응하는 게 억제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보충해 줄 수 있도록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더 많이 보충해 줘야 되고요. 보통은 입원하셨을 때 주사제로 부족한 양만큼 스테로이드를 보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약은 소위 피를 묽게 한다는 항혈소판제, 그리고 항혈전제, 이런 것들을 복용하고 계신다면 출혈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수술 전에 약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빈혈이 있는 환자분들은 출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을 받게 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이 적혈구라는 것이 온몸에, 온 장기에 산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출혈을 하게 되면 그게 부족해지고 장기 손상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필요하다면 철분제 보충, 그리고 수혈까지도 고려해야 하고, 혈장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수액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만한 환자의 경우 마취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전신 마취의 경우에는 이렇게 목으로 기도 삭관을 해서 기계로 호흡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 무게 때문에 기계가 더 힘이 많이 들어가서 호흡 조절하는데 더 섬세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비만한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상처 회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고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로 당이 조절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혈액검사에서 단백질, 알부민, 그리고 여러 전해질을 확인하게 되는데, 부족하면 수술한 후에 컨디션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해질의 경우에는 반드시 수액으로 보충을 해서 정상 범위로 만들어야 되고요. 특히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역 인자들이 활동해야 하는데 에너지원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전후로 아미노산을 포함한 수액을 투여한다면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외래로 오시는 신환분들이 대부분 수술 전후로 발견된 처음 진단받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으로 많이 오시는데요. 대부분 초기라기보다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오십니다. 아무래도 건강하게 생활하시면서 병원 찾는 일 없이 생활하시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성인병이 있는지, 또 성인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수술 전 검사를 하다가 발견되어서 이제 처음 진단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시면은 또 이제 외래에서 질환의 문제점과 치료까지 이렇게 면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의외로 부정맥이나 협심증, 판막질환 같은 심장질환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심장 초음파를 하게 되면 판막질환 같은 게 많이 발견돼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저염식을 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면담을 드리고 있고요. 드물게는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도 발견하게 되어서 안내해드리는 경우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 수술 후에는 주로 CBC,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 혈구를 확인하는 검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에는 당연히 출혈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출혈량이 클 경우에는 철분 보충이나 수혈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과 혈소판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혈액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전해질 불균형이나 간, 콩팥 이런 수치가 상승되어 있던 분들은 수술 후에 이 검사 결과가 악화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시술 후에도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문제가 있었던 항목이 있다면 당연히 시술 후에 악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검사를 진행해야 하고요. 시술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출혈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혈구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복용하시던 대로 다시 복용한다가 첫 번째 원칙이기는 합니다. 다만 항혈소판제, 항혈전제 등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에 지혈이 완전히 된 후에 그것을 확인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한 환자의 경우 수일간 스테로이드를 보충을 하고 원래 용량까지 점차 줄여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면 아무래도 수술 부위의 회복이 느릴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수술 전후로 혈당을 타이트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항생제, 진통제 이런 약들이 결국에는 콩팥과 간에서 대사가 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드물게 콩팥과 간에 손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신장과 간 수치가 높은 경우 이제 수액 조절과 약제 용량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술 받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 걱정하시는 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수술이야 사실 우리 산부인과 원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잘 해주시겠지만 수술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이런 것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자분께서 우리 병원에서 수술 잘 받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